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문은 뭐 유력한 문제 두 개를 이제 또 진도 과정에서 이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고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와 이제 신고도 출제 유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사례 문제 실제로 이제 2018년도 이제 변호사 시험 기록형 문제다 보니까 뭐 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을도 나오고 막 절차 하자도 있고 내용상 하자도 있고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취소 소송 소장을 작성해라 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거기 이제 사실관계를 살짝 착안을 해서 그걸 응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갑은 카센터의 정비기사이다. 2020년 5월 21일 갑은 친구들과 각자 자신의 승용 자동차를 타고 자, 어디에서 자, 3차로 뭐 4차로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경적을 수차례 크게 울려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운전하였다는 겁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순찰자가 갑이 운전하는 승용 자동차를 단속하였고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 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아니니까 뭐 요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이제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1종 보통면허도 가지고 있고 보통면허 소형면허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1종 보통, 1종 소형 모두 취소하였다. 자, 운전면허, 복수 운전면허 취소. 쟁점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요게 하나가 쟁점이 되겠죠. 자, 갑은 차량 수리 출장 서비스를 나가거나 고객들의 차량을 수리한 후에 잘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운행을 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출장을 나갈 수도 없고 시험 운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센터를 그만둬야 한다. 자, 카센터 정비기사죠. 근데 이제 면허가 취소되면은 카센터를 그만둬야 됩니다. 자, 또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도 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어머니의 치료비나 약값도 될 수 없게 된다. 안타까운 사정들 나오네요. 뭐 써줘야 되는 겁니까? 비례 원칙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겠죠. 비례 원칙. 자, 한편 처분 기준대로만 하면 갑은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만 되었지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불구속 기소되었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자, 입건만 되었지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되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 을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대로 해왔다는 겁니다. 즉 다 면허 정지 처분만 내렸지 면허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분 기준대로. 근데 갑에 대해서만 지금 입건만 되었지 구속된 것이 아닌데도 처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갑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가 나왔던 부분이죠. 역시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면허 정지 처분 나오면서 왜 나한테는 취소 처분 나와? 자기 구속의 원칙이죠. 자기 구속의 원칙. 그래서 결국 쟁점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이런 걸 이제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에 갑은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갑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련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자, 개별법에서 꼭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필수적 전치주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필수적 전치주의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볼게요. 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는 뭐 자기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들, 즉 징계라든지 뭐 등등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뭐 직위제 처분이라든지 뭐 보직을 안 좋은 대로 받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부터 거치고 나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하는 건 아니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죠. 소청심사라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법에서 시험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이죠.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자, 운전면허 취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자,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았을 때 도공 두 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돼요. 결론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참고조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조문을 활용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행정소송의 태도가 임의적 전취주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필수적 전취주의로 규정하고 있더라. 자, 개별법을 보니까 도로교통법에서 행정심판 꼭 거치라고 돼 있네. 이거는 이제
필수적 전치주의가 맞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서는 꼭 거칠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꼭 거쳐야 되는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특별히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 빠뜨리지 말고 꼭 언급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자, 별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이거 항상 문제가 나오면은 그리고 뭘 물어보는 거냐? 자, 별표라는 거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기준인데 이 처분 기준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인데도 형식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 법적 성질에 관해서 과연 별표 실질이 행정규칙인가 행정규칙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형식이 시행규칙 불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규명령으로 봐야 될 것인지 뭐 수권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인지 등등등 그런 거 그냥 언급해 주시면 되고 특히 판례태도가 제일 중요하죠. 판례태도는 시행령이냐 시행규칙이냐 즉 대통령령이냐 불형이냐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성을 위해서 과징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 한도역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구체적 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좀 부여하고 있다. 고정 판례까지 정확히 다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 별표 28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에 따를 경우 자, 의리 가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리 가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라. 우리 아까 문제 읽으면서 쟁점 3개 골라냈었죠. 부당결부금 저지가 바라는 거 아닌가, 비례 원칙에 바라는 거 아닌가,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바라는 거 아닌가 이거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별표의 법적 성질 판례는 이렇지만 우리 검토에서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는 별표의 법적 성질을 판례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때 시행규칙상의 별표니까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결국 이 별표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 별표에 있는 대로 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처분이다 아니죠. 또 이 별표를 어겼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처분이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결국 이건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 재판의 기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위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상위 법령에서는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부당결부 원칙이나 비례 원칙, 자기구속 원칙 가지고 판단해서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라앉혀 보니까 의리 가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강악상 철회로서 재량 행위임을 전제로 할 것 무슨 말입니까? 의리 가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자 직권 취소냐 아니면 강악상 철회냐 이거 굳이 답안에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로 안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이거 역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판례 입장, 종합설 뭐 이런 거 봤을 때 문헌상 뭐 재량행위 분명하다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자 강악상 철회인지 여부 뭐 재량행위인지 굳이 쓰지 말라. 이거는 그냥 강악상 철회고 재량행위라고 전제로 하고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점 때문에 그래요. 배점 때문에 25점이기 때문에 자 부당결부 원칙, 비례 원칙, 자기구속 원칙 이 세 개 쓰는 것만 해도 답안 분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나는데 자 사례 문제가 이 중에 한 2개 정도만 쟁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가로 안에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게 직권 취소인지 장악상 철회인지도 써줘야 되고 또 이게 과연 기독행인지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구나 그러니까 재량의 일탈남용인지를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검토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쟁점이 이거는 원칙 3개나 행정법상 일반 원칙 3개나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3개를 이런 부분들 우리 가배 운전면허 취소한 처분이 강악상 철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쓰지 말고 재량행위인지 아닌지도 쓰지 말게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당연히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써서 점수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악상 철회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특히 비례 원칙 뭐 무슨 원칙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까지 다 쓰게 되면은 30점 이상으로 훅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출제 경향이 하나의 3문제 정도 또는 4문제 정도로 쪼개서 나오는데 하나의 문제에다가 막 30점 이상씩 이렇게 몰아주질 않아요. 그렇죠?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 많이 나와봤자 23점, 25점 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련된 쟁점을 다 물어보면은 시간 내에 뭐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딱 그 분량에 맞게 쓰게끔 유도하는 게 그리고 이런 가로 같은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별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에 따를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결국 별표의 법적 성질을 만약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건 법규명령이니까 무조건 별표대로 해야 된다. 별표를 어겼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다. 바로 그렇게 그냥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쓰면은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불량이 돼요. 굳이 그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에 따를 경우 그에 따른 결론 그런 거 아예 쓰지 말고 그냥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이라고 보고 행정규칙이라고 봤을 때 그 답안만 써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참고조문입니다. 행정소송법이죠.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네요. 자, 18조 1항이죠. 취소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8조 1항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행정심판 전취주의는 뭐다? 임의적 전취주의다. 임의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추처분을 당했을 때, 그죠? 뭔가 처분을 당했을 때 원래 행정소송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꼭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바로 취소소송 법원으로 가도 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예외가 단서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재개를 꼭 거치고 나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8조 1항 본문은 임의적 전취주의, 하지만 단서에서는 예외적인 필수적 전취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이죠. 2항과 3항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2항과 3항은 이제 그거죠.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즉 개별법에 보니까 꼭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구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냐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60일이 지나도 제기를 안 내려주고 있다. 그죠? 등등등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은 이런 경우까지도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꼭 거치라고 돼 있다고 해서 꼭 거쳐야만 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쓸 때는 그런 순서로 써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취주의,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필수적 전취주의. 근데 다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필수적 전취주의인데 다른 법률이 이제 곧 나오는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심판 거쳐라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항과 3항에서는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망도 그렇죠. 사망도 마찬가지로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데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18조 2항과 3항은 결국 개별법령에서 꼭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니까 굳이 제기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항에서는 아예 행정심판 제기만 하고 결정, 재결은 안 기다려도 된다. 3항은 아예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27조입니다. 자, 27조 보면은 자, 재량 처분의 취소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27조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우리가 합쳐서 재량의 한계를 넘는다, 남용이 있다, 일탈남용이라고 부르죠.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 참고조문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답안에다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조문에 안 나와 있다. 그래도 내가 이건 알고 있다. 그럼 뭐 행정소송법 27조 쓰면은 무조건 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답안 분량상 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내가 쓰기 싫다 하더라도 일단 참고조문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조문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참고조문이 뭐 거의 안 나와 있다. 그럼 뭐 그냥 기억나면 쓰고 여유가 되면 쓰고 아니면 안 쓰겠지만은 참고조문에 있다 싶으면은 무조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답안에다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도로교통법입니다. 제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죠. 공동위험행위 금지. 자, 1항입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서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거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이 친구들하고 같이 각자 자기 자동차 타고서 막 빵빵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러다가 걸린 거죠. 공동위험행위하다 걸린 겁니다. 자, 46조에서 이렇게 공동위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 제93조입니다. 93조 1항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항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뭐뭐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호 몇 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다만 몇 호의 경우에는 기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은 과연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봐야죠. 5호죠, 5호. 자, 5호 보니까 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조금 전에 봤던 46조 1항에서 공동위험행위 금지. 근데 그걸 위반해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꼭 취소하여야만 되는 경우냐, 어떤 경우냐. 여기 보면은 단서에 보면 2호, 3호, 7호부터 9호까지, 14호, 16호부터 18호까지 20호에 반드시 취소하라. 그럼 그것 뺀 나머지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죠. 있답니다. 그래서 5호는 결국 단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호의 사유, 공동유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요. 정지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재량입니다. 재량. 자, 그 다음에 밑으로 42조 볼게요. 행정소송과의 관계죠. 이게 이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써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네요. 즉 아까 우리 봤던 행정소송과 18조 1항 단서에서 자, 다른 법률에서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바로 이게 행정소송법 142조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법에 따른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은 행정심판의 재개를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아까 우리 봤다시피 자, 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불령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53조 보면은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입니다. 자, 법 제80조 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 18을 보고요. 자, 그다음에 91조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이죠.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그리고 97조 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구속 원칙이나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별표 28 관련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별표 18이죠. 자, 운전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봐주셔야 할 거는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일종 면허만 쭉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 면허인데 일종 대형과 보통을 다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부당 결부금 원칙에 반하는 거냐 반하지 않느냐. 우리 판례는 자, 면허에 공통된 것이거나 그 사람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자, 부당 결부금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대형 면허 보시면 자, 대형 면허를 가지고 지금 갑이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걸렸거든요. 자, 갑이 대형 면허와 일종 대형과 일종 아니 대형이 상관없죠. 지금 일종 보통하고 일종 소형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죠. 자, 넘어갈게요. 대형 넘어가고요. 자, 보통과 이제 소형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통, 예, 보통. 자, 지금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 일종 보통과 소형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갑이었는데 둘 다 취소가 됐어요. 둘 다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뭘 운전하다가 걸렸다? 공동위험행위. 뭐 가지고 걸렸다? 승용자동차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자, 승용자동차는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맞죠? 1부터 7까지 있는데 자, 승용자동차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면허 가지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사안에서도 보통 면허 가지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승용자동차 가지고 그걸 공동위험행위를 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해야겠네. 너 무슨 면허 가지고 운전했어?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했네? 그럼 왜 취소시켜야겠다? 요거는 타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형 면허입니다. 소형 면허. 자, 소형 면허 가지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소형 면허 가지고는 3년 화물 자동차, 3년 승용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자, 도로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했는데 어떤 면허 가지고 운전을 한 거다? 보통 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거예요. 이걸 운전했기 때문에 보통 면허만 가지고 운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소형 면허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얘 말고도 얘까지 같이 취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부당 결국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이제 별표 18은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별표 18이 주어져야만 그때 봐서 이 사람이 면허 가지고 운전한 것들 다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뭐 음주운전했거나 뭐 훔쳤다거나 또는 뭐 이거 가지고 공동위험행위를 했다거나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자동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다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보통 면허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하고 자, 소형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등기 장치 가지고 하다가 걸렸으면은 이때는 둘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승용자동차를 몰다가 걸린 거고, 요때는 소형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거기 때문에 보통면허만 취소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둘 다 취소시켰기 때문에 부당 결과 운전 책임 반한다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별표 28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이죠. 자, 취소 처분 개별 기준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했을 때 그때 자, 언제 취소를 하게끔 취소 처분 개별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법 46조 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로 뭐 구속된 때입니다. 구속된 때. 자, 그런데 정지 처분 개별 기준은 언제 정지가 되느냐? 공동 위험행위로 형사 입건된 때, 이 부분은 이미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편 이 갑은 입건만 되었을 뿐 구속이 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정지만 되어야 되지 취소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사안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이 처분 기준대로 입건만 되고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다 정지 처분만 내렸었다. 그런데 이 갑에 대해서만 유독 이 규칙을 안 지키면서, 그죠? 이 정지 처분 별표 28을 안 지키면서 입건만 되고 구속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지를 안 하고 취소를 시켰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별표를 어겼죠. 별표를 어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별표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결국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 그래서 자기 구속의 원칙 위반, 그리고 이제 비례의 원칙 위반, 이런 걸로 또 딱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 쟁점이죠. 자, 갑이 취소성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필요적 전취죄가 적용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자 필요적 전취죄의 적용 여부죠. 그래서 행정소법 18조 1항 본문 요거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서 18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취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냐? 그걸 꼭 써줘야 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142조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안의 처분은 필요적 전취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다음 목차로 써줍니다. 그 다음 목차로 넘어갈게요. 자, 필요적 전취죄에 대한 예외죠. 행정소송법 18조 2항과 3항이죠. 2항과 3항은 필요적 전취죄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강행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싶을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안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예외 사유 18조 2항과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1호, 2호, 3호, 4호 그런 사유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냥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필요적 전취죄가 적용된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18조 2항과 3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꼭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자, 갑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추정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결론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별표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죠. 그건 결국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 별표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지 여부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란 실질적 내용은 행정사무 처리 기준,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대통령령이나 불행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사안의 별표 28이 바로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불행 형식의 재량준칙 행정처리 기준, 처분 기준이죠. 재량준칙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에 해당하더라.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법적 성질을 써줍니다. 학설 세 가지 써주시면 되죠. 첫 번째, 자,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규명령으로 보자. 자, 두 번째는 실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자, 구체적 타당성, 즉 행정의 탄력성,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 자, 세 번째, 자, 수권 여부에 따라서 달리 보자는 견해. 수권 여부 기준설, 약설을 세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판례입니다. 판례가 중요하죠. 자, 체제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인 경우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을 구속하는 힘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법규명령. 자, 그런데 불행 형식인 경우에는 자,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 다만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상의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과징금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 과징금 액수는 최고 한도 액이니까 그보다 낮은 액수를 때려도 된다. 이렇게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정확히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입니다.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법 제초의 심사, 입법 예고, 관보 예고 공고 등 이런 깐깐한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요. 자,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포되고 국민들이 보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판례를 살짝 비판해 주시면 되겠죠. 판례가 불행과 대통령령을 구별하고 있는데 딱히 왜 구별하는지 이유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행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그냥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죠. 별표 법적 성질이 뭐냐?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죠. 자, 세 번째 문제 쟁점입니다. 자, 판례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별표는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93조예요. 그죠? 93조에서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93조 1항 본문이 아니라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이라든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성질, 법적 성질, 직권취소인지 강학상철인지 그런 것은 쓰지 말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냥 딱 전제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건 언급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참고조문에서 이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데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조문 행정소송법 27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량의 일탈 남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특히 부당결부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목차로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당결부가 원칙이죠. 그래서 의 요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법제국가 원리의 자의금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죠. 권한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와 서로 결부되어 있어 하며 이 두 개는 거의 사안에서도 문제가 안 되죠. 세 번째가 항상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또는 다른 행정작용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유가 된다면 실질적 관련성을 좀 더 풀어서 써주시면 되죠.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 다음 판례 입장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관련해서 판례 입장을 써주시면 돼요. 여러 운전면허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공통되거나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다 취소해도 부당결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근데 공통되지도 않고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취소하면은 부당결부 원칙에 반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자, 별표 18에 의하면 갑이 운전한 승용자동차는 보통 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했죠. 소형 면허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이 가진 면허 중에서 뭐 가지고 운전했다? 소형 면허는 사용하지 않고 보통 면허 하나만 사용해서 이거 가지고 운전한 거예요. 그런데 요 승용자동차 가지고 공동 위험행위를 한 행위 요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 이게 이제 부당하게 결부시킨 거다 해서 부당결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죠. 그래서 의미 요건 역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근거고요. 재량행위 그리고 동종사한 선례가 존재할 것. 그래서 제동선 요건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배점이 큰데 딱히 써줄 건 자기구속의 원칙 하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이 내용도 풍부하게 써주셔야 돼요. 특히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선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등등. 그리고 여기서 판례도 배점이 되면 판례도 자세히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 자기구속 원칙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래서 행정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요. 행정 관행을 일으키게 되면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스스로 구속을 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까지 써주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배점에 따라 쓸 게 많다고 하면 딱 이 정도만 쓰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계죠. 한계. 자기구속의 법리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적용되지 않고요. 또 위법한 선례가 있다.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두 개, 사위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볼게요.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여기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맞죠. 재량행위가 맞습니다. 왜? 문제에서 재량행위로 전제할 것 이렇게 끝냈으니까 그 말이 없으면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우리가 답안에 써줘야 돼요. 자, 어쨌든 재량행위가 맞고요. 자, 공동유효행위로 입건만 되었지 구속된 것이 아닌 동종사안에서 자, 을은 별표의 기준대로 처분 기준대로 정지 처분을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사안에서 선례까지 다 있었죠. 자, 그런데 갑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지도 않죠. 달리 처분할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결국 갑에 대한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자, 비례 원칙은 다른 거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쓰면서 깍두기처럼 항상 마지막에 하나 덧붙여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특히 여기 사안에처럼 무조건 써주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뭐 생계가 막막해진다, 어머니 약값을 댈 수가 없다 등등등. 항상 비례 원칙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의 및 뭐 다른 원칙은 요건인데 비례 원칙만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의 및 요건이라고 써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비례 원칙 목적과 수단 사이 함정인 비례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근거 31조 2항이죠. 자, 그리고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단계구조 써주시면 되겠고,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행정 목적 정당하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공동유효행위를 한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필상,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목적 정당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나 갑은 면허가 없으면 출장을 나갈 수 없고 시험 운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센터를 그만둬야 한다는 점.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어머니 필요비나 약값도 될 수 없게 된다는 점. 뭐 뭡니까? 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문제 나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쭉 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정지만 해도 되는데 굳이 취소까지 해야 되겠느냐?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왜 더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느냐? 필요성 원칙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보다도 생계를 교유 유지하는 갑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 침해되는 불이익 비교 형량에서 그 결과 침해되는 불이익 사익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 상당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결론 볼게요. 자,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재량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거죠. 정시간이 없다. 그럼 결론이니까 처분이 위법하냐 물어봤으니까 위법하다. 시간이 없으면 요거라도 얼른 쓰시면 돼요. 위법하다라고 쓰시면 되고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 싶으면은 재량을 일탈하명하여 위법하다까지 써주시면 되고 좀 더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는 부당결국 원칙, 자기구속 원칙,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을 일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시간이 없다 보면 결론이라도 확실하게 써주셔야 돼요. 위법하다 요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가 우리 뭐 사례나 우리 기출 문제 등등에서 나왔던 자, 부당 결부금지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자, 면허를 갖다가 복수면허인데 그걸 갖다 다 취소했다. 복수면허를 다 취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때 먼저 여기 사안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일종 보통 그리고 일종 소형이 있었는데 자, 두 개를 다 취소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자, 일종 보통 취소한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고 또 뭐 소형까지 다 취소한 거 요거는 부당 결부금지 원칙이 아니냐 뭐 등등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인데 어쨌든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일단 철회니까 일단 철회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는 거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관한 학설 판례 검토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자, 과연 철회 사유가 있느냐 그래서 뭐 사정 변경이라든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든지 등등 비리 철회권을 유보했다든지 등등등 뭐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철회 사유가 있는 게 맞느냐.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철회의 제한 범위에 따라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냐 등등등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목차를 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한 범위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비례 원칙이나 부당 결부 원칙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되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 강학상 철회인지 직권 취소인지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해서 뭡니까? 그냥 강학상 철회임을 전제로 할 것 했기 때문에 굳이 강학상 취소인지 철회인지 쓸 필요도 없고요. 자, 법적 근거 여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기출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모든 면허를 다 취소할 수 있는 뭐 등등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법적 근거를 언급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운전면허 가로 안에 그 사람이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범위에 모든 면허를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철회 사유가 있느냐 뭐 등등등 그리고 뭐 제한 범위냐 등등등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요 제한 범위 요 부분만 이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사유도 뭐 명백하죠. 명백합니다. 법에서 93조 1항에서 오후에서 공동유효 행위를 하면은 취소나 정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제한법리 하나. 그래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즉 차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부당결과 원칙이나 자기구세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위반했는지 그거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례 집에서 봤던 거 그 문제하고 좀 목차가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좀 차이가 있다. 그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강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